답답한 겁니다. 연준도 이게 그러면 비난도 할 뿐 아니라 이게 인플레이션에서 디플레이션을 꺾는 것도 힘든데 네. 확 꺾다가 일로 가버리는 게 문제인 거잖아요. 저기 서머슨가 누가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예. 성장을 훼손시키지 않고 물가를 잡으려면 이런 게 막 필요하다라면서 한참 얘기하다가 마지막에 네. 뭐라고 하냐면 근데 그 최근에 그 메파 형님이 제임스 블라드 세인트루이스 네. 연은 총재가 경기 침체 가능성은 있지만 우리는 괜찮을 걸로 생각한다. 그러니까 경기 침체는 없을 거야 라는 뉘앙스로 이야기를 했어요. 네. 공교롭게도 당연히 그날 뭐 나스닥이나 미국 증시 3대 지수가 다 반등을 했고 네. 그리고 이거 보고 이게 뭐지? 시장 달래기인가? 아니면 정말 경기 침체 가능성이 그렇게 높은 거는 아닌가? 네. 요것 좀 해석 좀 해주세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예. 이게 우리가 지금 침체를 논하고 있잖아요. 네. 침체를 논하고 있는데 미국의 실업률을 보면 반세기 최저입니다. 노동시장은 아주 그렇죠. 튼튼하죠. 우리가 성장 얘기할 때 다들 노동 실업률 갖고 얘기하거든요. 그렇죠. 근데 반세기 최저 실업률에서 침체를 지금 논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상 아이러니죠. 네네. 그래서 과거의 침체기하고 비교하기가 조금은 좀 어려워요. 예. 반세기 최저 실업률을 갖고서 막 경기 침체다라고 얘기하니까 뭐 이제 이렇게 되는 거죠. 저 고용시장 엄청 좋은데. 예, 조금 아이러니한 부분은 분명히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하나 뭐냐면 네. 미국 사람들의 저축률이 상당히 높은 편입니다. 아직 저축이 좀 있어요. 네. 그럼 그만큼 방어를 할 수 있는 힘이 있다는 거고요. 그렇죠. 그 다음에 임금이 오름 추세에 있어요. 그렇죠. 이런 세 가지 정도를 보면은 과거보다는 미국의 경기가 그래도 탄탄하게 웬만한 긴축을 버틸 수 있을 정도의 힘이 있는 거 아니냐, 파워가. 예. 그만큼의 자생력이 있는 거 아니냐라는 게 블러드가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힘이 남아있을 때 세게 기준금리를 인상해서 인플레이션을 제압을 하면 얘들이 어쨌든 그래도 이렇게 견딜 수 있는 힘이 있더라도 힘들어할 거 아니에요. 네. 그때는 쫙 잡아내리면 살아날 수 있다. 마치 94년과 95년처럼. 그래서 블라드는 얘기하는 겁니다. 뭐라고 하냐면 응답하라 1994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네, 이게 포인트입니다. 아, 비유가 너무 네. 적절한데요. 아, 네네. 아, 그때처럼. 네, 그때처럼. 미리 좀 뭐라 해야 될까? 통화정책 수단도 좀 만들어 네네네, 놓고. 그렇죠. 아까 당뇨병에 비유하셨습니다만 네. 좀 체력 관리도 좀 해놓고. 네네네, 그렇죠. 네. 근데 더 헷갈리는 게 뭐냐면요. 네. 그러니까 파월 같은 경우에는 6월 22일 의회 그때 네. 은행위원회였나요? 아, 네네. 출석한 예. 자리에서 네. 경기 침체 가능성이 존재한다. 네. 연착륙을 시키는 게 매우 도전적인 일이다. 그러니까 연착륙이라는 게 소프트 랜딩, 네. 경기를 조금 안전하게 이렇게 좀 떨어뜨리는 네. 일이 어려운 일이다. 네. 경기 침체 가능성이 있다. 또 이렇게 네. 이야기를 했어요. 그 이 말의 뜻은 또 뭡니까 그러면? 잠깐만 한번 요걸 좀 말씀드리면 네. 요런 제일 매파 형님은 네. 그래도 침체는 아닐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아, 예. 근데 이제 매파도 예. 침체가 아닐 수 있다가 아니라 어쨌든 타격은 받을 수 있겠지만 나는 이겨낼 수 있을 거라고 믿는다. 이렇게 이겨낼 얘기하는 수 거고요. 있을 거다. 뉘앙스 이게 중요하죠 그게. 잠깐 보시면 예. 여기에 작은 농로가 하나 있다고 해볼게요. 길이거든요. 농사길 같은 겁니다. 네. 여기에 논이 있고요. 논두렁. 네. 여기도 논이 있어요. 네. 그래서 이 논이 굉장히 깊어요. 예. 그래서 이제 보면 요런 구조겠죠. 요런 구조. 여기가 논. 예, 그다음에 예. 요 길. 농로. 예, 그죠? 옛날에 요- 경운기 끌고 예, 다니던 그렇죠. 좁은 길. 요 길로 제가 큰 트럭을 가지고 지나가야 돼요. 네. 큰 트럭을 가지고 지나가야 되는데 바퀴가 여기에 딱 맞아요. 네네네. 와, 이런 길 지나갈 때 느낌 아시죠? 전 어릴 적에 아. 해봐서 알아요. 예. 이거 그래서 제가 눈 딱 감고 지나간 거죠. 예. 눈 딱 감고 들어갔는데 눈을 감고 운전하니까 빠지겠죠. 아. 그래서 빠졌어요. 네네네. 빠졌더니 와, 이게 헤어나질 못하고 계속 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크레인을 가져와가지고 땡기는데 네. 잡아 올리는데 이 크레인이 웬만한 힘을 줘도 들썩 해가지고 와, 올라왔다. 자, 힘 빼. 왜냐하면 이 농로 사이에다 올려야 되잖아요. 예. 이 좁은 데다 다시 올려야 되잖아요. 네네. 아니면 여기로 넘어갈 수 있잖아요. 네. 그래서 힘 빼. 천천히 힘 빼 했더니 푹 주저앉아요. 아, 다시 해보자. 으아, 끌어올리다가 힘 빼. 아, 으아. 이걸 10년간 반복해요. 금융위기 이후에. 그럼 느낌이 어떨까요? 와, 이거 큰일이다. 결국 양쪽 하나 이거, 없이는. 예, 안 그렇죠. 되는. 일본식으로 간다. 일본식 디플레이션이다. 네.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트럭이 완전히 잠긴 게 일본이에요. 네. 이걸 바라보면서 이거 아니다. 근데 갑자기 코로나가 터집니다. 음. 이거 쐐기꼴이다. 이 느낌 들었겠죠. 네. 자, 안 되겠다. 그래서 크레인 이거 말고 더 큰 거 갖고 와. 더 큰 거. 아니, 이 정도 크레인을 가져오시면 오바입니다. 반대로 던질 수 있어요. 갖고 와. 왜? 들어 올리는 게 중요하잖아요, 일단. 거의 뭐 골리앗 예, 크레인이라도 그렇죠. 가져와. 이런 거 가져온 거죠.
네. 그래서 확 잡아 올린 거예요. 그랬더니 트럭이 막 주렁주렁 달린 겁니다. 네. 자, 이제 내려놓는다. 그랬더니 넘어가요. 걱정하지 마. 여기다 잘 놓을 수 있을 거야. 라고 했는데, 넘어갔어요. 그래서 이쪽 논에 빠졌는데, 이쪽 반대편 논의 이름은 디플레이션, 이쪽 논의 이름은 인플레이션입니다. 자, 그러면 네. 첫 번째는 이 얘기 많이 해요. 첫째는 연준이 바보냐. 예. 아니, 여기서 그렇게 힘주면 여기로 넘어갈 거라는 거 뻔히 알면서 왜 그렇게 힘줬는데, 네. 연준이 지난 10년간 뭘 고민했는지를 알면 그렇게 얘기하는 거. 그러니까 뭐냐면 지금부터 본 사람들 입장에서는 연준이 바보다라고 생각하겠죠. 근데 연준도 10년간 트라우마가 있었겠죠. 디플레. 이게 몇 번 이거 몇 번 했잖아요. 네네네. 그 사람이 살아온 과거를 봐야 됩니다. 뭐 때문에 이런 선택을 했는지. 자, 어쨌든 그래도 빠졌어요. 네. 그럼 빠졌더니 다들 뭐라고 하죠? 이제 맹비난을 하기 시작하는 거죠. 바보냐. 예. 이거 어떡할 거니? 응? 근데 연준 입장에 빨리 끌어올려. 인플레 잡아. 근데 연준 입장에서는 걱정이 있어요. 끌어올리는 것도 힘들 것 같은데 끌어올린 다음에 여기다 놔야죠. 가운데. 잘못 넣으면 일로 빠지죠. 다시 또 디플레. 그죠? 예. 여기로 또 빠지면 그때는 어떤 얘기가 나올까요? 사람들한테. 와, 이런 경우 어떻게 이런 사람들이 머리는 뭐 이런 얘기 하겠죠. 원래 인플레이션보다 디플레이션이 더 무서운 거잖아요. 그렇죠. 이제 이제 지금 상황에서 어느 게 더 무섭다 떠나겠지만, 그러니까 이제 답답한 겁니다. 연준도 이게 그러면 비난도 할 뿐 아니라 이게 인플레이션에서 디플레이션을 꺾는 것도 힘든데 네. 확 꺾다가 일로 가버리는 게 문제인 거잖아요. 디플레이션으로 갈까 예. 봐. 그래서 연준 입장에서는 비둘기파가 먼저 얘기합니다. 일단 0.25만큼 힘줘봐. 살짝. 힘줬는데 미동도 안 해요. 네. 0.5로 올려봐. 했는데 아직도 미동도 안 해요. 지금 이제 인플레이션에 그렇죠. 빠졌을 때. 예, 0.7로 올려봐 했더니 하는데 들썩해요. 살짝. 예. 자, 다음번에도 하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현재까지 버전입니다. 근데 여기서 일단 예상은 3.75로 줘볼게요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연말까지. 예, 근데 사람들이 이걸 보면서 얘기합니다. 그렇게 세게 주면 확 들어올리네. 여기 놓을 수 있을까? 라고 얘기하는 거죠. 여기에 놓으려면 어느 정도의 힘으로 들면 여기에 놓을 수 있을까? 아무도 몰라요. 그 적절하게 여기에 놓을 수 있는 힘을 뭐라고 하냐면 중립금리라고 합니다. 그렇죠. 이건 누구만 아냐면 신만이 알아요. 그냥 추정만 할 뿐. 예, 그렇죠. 뭐 이걸 알 수가 없어요. 근데 경제기사 보시는 분들도 중립금리가 언제는 뭐 2%대 중반이다. 그렇죠. 이것도 계속 바뀌죠. 예. 언제는 3%대 예. 초반이다. 그러니까 경제가 가만히 있는 게 아니니까. 예.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걸로 해서 확 들었잖아요. 네. 블라드나 파월은 여기다 놓을 수 있다고 얘기하는 입장이고 예. 시장에 있는 전문가들은 쉽지 않을 걸 일로 빠질 것 같은데 라고 하는 입장인 거죠. 경기 침체와 디플레이션으로 빠질 수 있을 네, 걸. 어려운 이렇게. 미션인 건 맞습니다. 네. 그래서 파월도 뭐 작년 뭐 올해 초까지도 계속 인플레이션은 일시적일 것이다. 네. 막 이렇게 얘기했던 것도 사실 그런 이유가 될 수도 있겠네요. 네, 그렇죠. 그래서 전 항상 뭐 저도 그렇고 많은 사람들이 도대체 연준 이사들은 왜 이렇게 자꾸 말을 바꾸는 거야? 네. 그렇게들 생각을 하시는데 또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도 하고 그게 지금 디플레이션과 인플레이션 그 중간에 있는 거고. 그러면 이것도 궁금해요. 예를 들어서 경기 침체를 불러올 수 있는 절대적 수준의 금리 수준이 있을까? 예를 들어서 네. 이제 미국의 부채 규모라든지 이런 걸 감안을 했을 때 뭐 일례로 한 3.5% 이상 가면 미국 네. 경제는 침체에 빠질 수밖에 없을 것이다. 또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네네. 그럼 어떤 절대적인 금리 수준이라는 게 있을까요? 그러니까 절대적인 수준은 없죠. 존재하지는 않는 것 같고요. 예, 경기 그러니까, 살아있는 거니까 경제는. 네, 그렇죠. 사람이 계속 움직이고 있는 거니까, 그러니까 경제도 사람처럼 딱 움직이고 있는 거니까. 그래서 중립금리라는 것도 적어드린 것처럼 중립금리라는 것도 계속해서 변화가 나타나고 있는 거잖아요. 네. 근데 그러니까 저는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다들 걱정하는 게 뭐냐면 이 농로에다가 딱 정확히 끼우기 위한 가장 적정금리가 뭔지를 지금 계속해서 보는 겁니다. 근데 이거보다 올라가면 적정금리라는 걸로 놔둬야 여기로 가는데 네. 적정금리보다 높으면 디플레 반대로 빠져버리는 거고요. 그렇죠. 만약에 적정금리보다 낮으면 적정금리보다 낮으면 인플레이션 늪에서 여기서 올라오려다 떨어지고 올라오려다 떨어지고 이제 이런 상황이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이 적정금리를 과연 우리는 찾을 수 있을까에 대한 궁금증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예, 여기에 대해서 의구심을 갖고 있는 거고 네. 이거 찾더라도 삽든다. 삽질한다. 왜냐하면 네. 적정금리가 예를 들어서 3.632153이다. 이렇게 쭉 가요. 근데 3.75까지 올려버리면 예. 여길 넘어서 올라가잖아요. 예. 그럼 깨져버리겠죠. 네. 그래서 이거 못 찾을걸? 만약에 3.5면은 이거 도달이 안 되니까 인플레이션이 안 잡히고 있을 거 아니에요. 네. 그래서 이거 삽질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
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고 연준은 우리도 할 수 있을 것 같아 라고 기대는 갖고 있는 겁니다. 근데 또 시장이라는 녀석은 또 미스터 마켓이 엄청나게 똑똑해가지고 네. 이미 연말 기준금리 3.5% 정도는 또 이제 반영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시장이 또 감안을 다 하고 있는 거잖아요. 네, 그렇죠. 그래서 미국제 10년물 금리도 뭐 한 3%대 초반? 3.4까지 갔었던 네, 거 3.4 넘어갔었죠. 거울 주까지 갔다가 네. 지금은 3.0이나 3.1까지 좀 내려와 지금 한 있는데 3.2 가까이 와 있습니다. 또 반대로 그거는 또 혹자들은 경기 침체 가능성을 또 반영하는 거다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고 네, 네, 그럼 지금 시장은 어느 정도까지 보고 있는 거고 네. 어디까지 매를 맞아서 그거를 반영하고 있는 걸까? 아, 네, 네. 이것도 좀 궁금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결국에는 네. 시장 금리를 들어 올리는 요인을 한번 잠깐 보시면은요. 네. 금리를 끌어올리는 요인은 연준의 금리 인상입니다. 네. 근데 지금 현재 말씀하셨던 것처럼 3.5에서 3.75까지 올라간다. 네. 그리고 내년에는 4%도 보고 있거든요. 네네. 4% 내년에 2번 정도 더 올릴 거다. 현재 이렇게 보고 있는데 그럼 4%까지 올라간다. 얘가 결국에는 장기 금리를 끌어올리는 요인이 됩니다. 네. 그런데 또 이런 게 있어요.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경기 침체가 찾아오게 되면은 결국에는 실물 경기 둔화가 나타나잖아요. 네. 둔화는 결국에는 금리의 하락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요, 지금의 장기 금리가 생각보다 세게는 못 오르고 있어요. 네. 왜냐하면 3.75까지 기준금리가 올라간다고 하는데 10년짜리 금리가 요거보다 높아야 됨에도 불구하고 현재 한 3.2% 정도 나와요. 네. 가장 큰 이유는 이걸 반영하면서 막 올라가다가 경기 침체라는 리스크를 읽으면서 때려맞고 주춤해서 여기 3.2 정도에서 버벅하고 있는 거겠죠. 이 경기 침체 리스크가 살짝이라도 사라질 것처럼 보이잖아요. 그럼 네네. 이렇게 그럼 올라갑니다. 확 튀겠죠. 네, 이런 이슈가 있는 거예요. 뭐가 좋은 거예요, 그러면? 이게 참 내년 초에 4%까지 간다. 근데 미국제 10년물은 뭐 한 3.1, 3.2, 3.3 여기서 논다. 네, 그럼 당연히 그게 경기 침체 가능성을 반영을 하고 있는 거고. 네, 경기 침체 가능성이 없다. 그럼 또 그 금리가 확 튀면서 네, 또 주식 시장에 또 안 좋을 수도 있고. 네. 이게 그래서 어느 장단에 지금 춤을 춰야 됩니까? 저는 철벽 수비수라는 생각이 들어요. 철벽 수비수요. 네,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2020년도 4월 달에는 어떻게 됐냐면 연준이 양적 완화라는 걸 해주면서요. 예. 금리를 찍어 눌러버렸어요. 네. 그러면 주가가 올라가면 보통 금리가 따라 올라가 주거든요. 따라 올라간 금리가 주가에 부담을 주는데 네. 금리가 쫓아가려다가 묶여요. 네네. 왜? 양적 완화로 눌러버리니까. 예. 그러면 그냥 이런 거죠. 전 농구 되게 못하는데 수비가 아무도 없어요. 아, 그럼 그냥 들어가서 레이업 하면 되거든요. 네네네. 그럼 저 같은 애들도 한 골은 넣겠죠. 몇 번 던져보면. 네. 그러니까 이런 건 어떻게 보면 난이도를 굉장히 낮춰놓은 겁니다. 아, 그러니까 이게 연준이 그냥 수비수들을 다 스크린해버렸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가서 골 넣어. 어마어마하면, 많이 그렇죠. 골 넣어. 하면서 점수네. 스크린을 그냥 해버리는 거죠. 네. 근데 이제 스크린을 안 해줘요, 연준이. 그랬더니 이 철벽 수비수들이 전면에 부각됩니다.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주가가 올라오면 경기가 좋아지고 물가가 오르겠네? 하면서 금리가 따라 올라가고요. 아. 원자재 가격이 따라 올라가줘요. 아하. 그러면 금리가 올라가고 원자재 가격이 따라 올라가 주잖아요. 네. 그럼 얘가 물가를 끌어올리겠죠. 그렇죠. 그럼 더 많은 긴축을 예고하게 되겠죠. 그렇죠. 얘 둘이 주가를 끌어내려요. 철벽 수비수의 등장. 그렇죠. 그럼 어떻게 되냐면 주가가 올라가잖아요. 주가가 올라가면 요 위에서 두드려 맞죠. 금리하고 원자재가 올라오면서 얘한테 부담을 줘요. 네. 그럼 으윽 하고 내리잖아요. 네. 그럼 내리면 어떻게 되냐면 여기 밑에선 이 정도 내렸으면 연준이 긴축도 좀 줄이고 아하. 그 다음에 이 정도 내렸으면 이제 주가 오를 때 되지 않았어? 네. 왜냐면 지난 10년간 내려가면 오르잖아요. 그러면 이 정도 내렸으면 오를 것 같은데 하면서 튀어 올라가요. 네. 자, 여기가 어떤 상황이냐면 주가가 내리잖아요. 예. 내리는 이유는 금리가 올라가서 주가가 내립니다. 그리고 한 레벨 더 들어가면 이거 경기 침체까지 갈 것 같아요. 그럼 금리까지 내려가요. 같이 내려가고. 예, 그러면 주가는 꽤 많이 떨어졌죠. 네. 꽤 많이 떨어졌기 때문에 이 정도면 금리도 이제 내려가고 있고 경기 침체도 있고 하니까 연준 세게 못할 것 같아 하면서 주가가 올라가요. 다시 또 오르고. 예, 올라가는데 문제는 뭐냐면 이 철벽 수비수가 따라와요. 다시 또. 그럼 또 위를 막아버리죠. 네. 그러면 금리가 오르면서 주가가 내리거든요. 그러다가 경기 침체를 읽으면 또 밑에까지 내려오잖아요. 네. 그럼 금리도 낮고 주가도 많이 떨어졌네 하면서 또 올라와요. 그러니까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거거든요. 혹시 여기서 도르마무로 외쳐야 됩니까? 네, 그렇죠. 예, 도르마무. 예, 이런 느낌을 주게 되는 거거든요. 네. 이게 그럼 어떻게 되냐면 이 밑에서 밀리면 살아나는 심리가 바이 더 딥이라고 합니다. 이 바이 더 딥의 심리가 네. 약화가 되는 문제가 생겨요. 시간이 지나면 심리라는 건 네. 믿음이라는 거잖아요. 심리는. 근데 예. 길게 이어지는 시간 동안 지리한 시간 동안 답이 안 보이잖아요. 네. 그럼 상황이 바뀌었나? 초조해지거든요. 아. 네, 그러면 이 바이 더 딥이 계속해서 약해지는
그런 흐름이 나타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만 말씀을 드리면 바이더딥이 약해진다라는 건 이 박스권의 등락이 계속 반복이 되는 게 아니라 어떤 균형이 깨질 수도 있다는 그럼 뜻일까요? 박스가 이렇게 한 레벨씩 내려올 수가 있겠죠. 아, 예. 그래서 올해 보면은 이 바이더딥이 연초 대비해서 조금씩 내려가는 흐름이었다고 저는 좀 보고 싶어요. 예. 그죠. 아직까지는 사실 뭐 박스권도 형성이 안 됐으니까. 네, 그렇죠. 예. 그러니까 좁은 박스가 조금 형성됐다가 내려오고 하는지 이런 움직임들이 나타나는데 이런 것들이 전체적으로 어디에 영향을 받냐면 매크로고 이 매크로 중에서도 인플레이션과 여기에 대한 연준의 대응이 주는 영향이 굉장히 컸다고 봅니다. 그럼 결국에는 이게 연준이 모든 걸 해결한다고 생각을 하면은 네. 너무 힘들 수 있어요. 네네네. 그래서 이제 저기 서머슨가 누가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예. 연준이 성장을 훼손시키지 않고 물가를 잡는다고 하는데 헛소리다. 성장을 훼손시키지 않고 물가를 잡으려면 이런 게 막 필요하다 하면서 한참 얘기하다가 마지막에 네. 뭐라고 하냐면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운이 좋아야 된다. 이 얘기를 해요. 그래서 저는 이 말이 되게 와닿았어요. 운이라는 단어 하나만 보였는데 예. 그러니까 이 농로의 가운데다 위치시키려면 너네가 여러 가지도 해야 되지만 운이 좋아야 돼. 이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럼 운이 뭐가 있을까? 잠깐 보는 겁니다. 성장과 물가라는 게 있어요. 예. 그러면 지금 문제는 뭐냐면 물가를 제압하려고 하는데 성장이 같이 찍히는 게 문제인 거잖아요. 네. 이벤트 중에서 물가는 제압하는데 성장은 오히려 부양하는 이벤트가 있을 수 있어요. 이런 게 있으면 연준한테는 천군만마가 되겠죠. 그런 게 뭐가 있을까 한번 생각해 보는 거죠. 물가는 떨어뜨리고 성장은 높일 수 있는 거. 그런 게 뭐가 있을까? 그냥 황당한 거 하나만 얘기해 드릴게요. 종전입니다. 러시아, 우크라이나 그래서 종전. 얼마 전에 미국 의회에서도 파월 의장한테 그랬다면서요. 그러면 금리 가지고 네. 탱크를 멈출 수 있느냐. 이런 질문도 나왔다 하더라고요. 아, 네네. 그 맞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그게 가능하다면 그러니까 금리로 탱크를 멈춘다기보다는 종전이 일어났었을 때는 연준이 예. 금리 인상을 그만큼 하지 않아도 되는 그렇죠. 만약에 물가 부담을 그만큼 덜어주게 된다면 그런 얘기가 될 수 있겠죠. 그래서 러시아, 우크라이나 종전 얘기를 좀 하면 좋은데 이게 쉽지는 않을 겁니다. 그래서 어제 JP 모건 보고서가 나온 게 있어요. 아, 네네네. 여기서 뭐라고 하냐면 종전 될 거라고 얘기를 해요. 저도 그 전제 하에서 주가가 다시 전고점으로 돌아올 거다. 이제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그 JP 모건의 뭐 수석 전략가가 이야기했다라는 예. 건데 저도 네. 그 기사 보고 이거는 예측이나 경제 분석은 아닌 것 그렇죠. 같은데? 네, 그렇죠. 라는 생각을 했거든요. 예, 그렇죠. 그 연말 안에 뭐 이렇게 전쟁은 끝날 것 같다 이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뭐냐면 러시아나 우크라이나나 그 서방 세계나 다 힘드니까 네. 끝날 거다. 공조가 일어날 거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고요. 그런 기대가 있다면은 아마 요거는 굉장히 중요한 변화에는 영향을 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죠. 근데 뭐 전쟁 끝나면 당연히 물가 근데 잡히겠죠. 여기서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게 이게 제가 일어난다는 말씀이 아니라 이런 게 일어난다면 좋겠네라는 말씀 드리는 거죠. 근데 그렇죠. 다만 이런 얘기는 있는 것 같아요. 뭐냐면 러시아한테 터키 같은 국가들이나 네. 아니면 EU에서 무슨 얘기를 하냐면 너희들이 우크라이나 식량 수출하지 못하게 해놓은 거 있는데 예. 그거 식량이라도 수출하게 해줘. 예. 이거는 사람들 먹고 사는 문제야. 네네네. 라는 얘기를 하니까 요거로 협상을 요번 주에 진행을 한대요. 그렇죠. 뭐 항만 열어서. 네, 그러니까 수출하는 이게 것까지 된다면 그래도 곡물 가격이 급등하고 있는 양상에서는 조금은- 그래도 도움을 좀 언발에 오줌 누기는 되겠죠. 좀 네. 지저분한 얘기 같지만. 네. 그럼 두 번째 언발에 오줌 누기가 뭐가 있나라고 해서 보면은 미중 관세 철폐예요. 그렇죠. 아, 이것도 얘기가 많습니다. 미중 관세 철폐인데 이렇게 하면 물가를 조금은 낮춰주는 효과는 있을 것 같아요. 네. 근데 문제는 뭐냐면 미국 무역국에서는 반대를 해요. 왜냐하면 예. 미중 관세는 굉장히 중요한 협상 카드라고 얘기합니다. 이 협상 카드를 왜 그냥 주는데? 이거 나중에 우리 중요한 진짜 엄청난 무기인데 왜 이걸 줘? 이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무역국의 얘기도 틀린 말은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둘이 팽팽하게 맞서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오페크 플러스의 증산입니다. 네. 이건 지금 바이든 대통령이 7월 중순에 간다면서요, 미국에. 아니, 네. 미국이 아니라 사우디를 가잖아요. 사우디아라비아. 예. 예. 그러니까 빈살만을 만날지 안 만날지는 모르겠지만 그래도 거기에 대한 얘기가 조금은 좀 이루어져서 증산이 된다면 이런 것들도 도움은 좀 주겠죠.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는 이란 핵협상인데요. 네. 이게 사우디하고 이란하고 동시에 이게 진행되는 건 사실은 좀 넌센스긴 합니다만 이란 핵협상도 풀리게 됐었을 땐 이란산 원유나 천연가스의 공급이 늘어날 수가 있습니다. 최근에 보면은 미국 쪽에서는 이란하고 사이가 너무 안 좋아서 EU 쪽에서부터 이제 이란하고 접촉을 좀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뉴스 플로우들도 우리가 같이 염두에 두고 좀 보실 필요는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 같은 아마추어가 이걸 알 정도면 에이, 사실 아마추어라니. 실제로 그 정책 입안자들
어떻게 하면 인플레이션 잡을까? 그거 하는 사람들은 당연히 신경을 쓰고 있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좀 나아주면은 아무래도 연준이 금리 인상을 할 때의 부담이 다소나마 낮아질 수가 있을 거고 이런 것들은 성장을 끌어올리면서 물가를 눌러주는 요인이 되잖아요. 네. 이런 것들은 좀 아무래도 훈풍으로 작용하게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해봅니다. 뭐 바람일 수도 있고 소망일 수도 있고 뭐 같은 말이기는 한데 종전이 되거나 미중 간의 관세를 인하하거나 오펙 플러스에서 좀 공격적인 증산, 네네. 원유 증산이 이루어지거나 아니면 이rak 핵 협상이 조금 네. 뭐 이란의 제재를 완화하는 방안으로 네. 펼쳐지거나 이거 네 가지의 뉴스 플로우를 계속해서 봐야 되는 거고. 네, 그러니까 된다는 말씀이 아니라 그죠. 이런 쪽에서 일어났었을 때는 그래도 시장에는 부담을 조금 한결 덜어줄 수 있다. 뭐 이런 말씀이겠죠. 막힌 배관을 조금씩 뚫어줄 네, 그렇죠. 수 있는 예. 그런 수단으로. 네네. 맞습니다. 사실 뭐 전쟁에서 시작된 것이 훨씬 더 크기 때문에 그렇죠. 예. 이게 조금 예. 끝나게 된다라면은